이제 마지막 145쪽에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이 파트가 계륵 같은 존재인지, 지금은 이게 또 고1 과정이 있는데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르면 이게 다시 중3 과정으로 내려간대요. 옛날에 중3이었다가 이게 얼마 전에 고1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중3 과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최고창 계수에 따라서 아래 블록이거나 또는 위로 블록일 텐데요. 그럴 때 이 2차 함수를 전부 다 쓴다면 요 점들이 가질 수 있는 y좌표의 최대값은 이런 경우에는 없겠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래서 y좌표의 최대값은 없고요. 이렇게 아래 블록한 함수는 이 점들 중에 y좌표가 제일 작은 값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일까요? 꼭지점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에서 y좌표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최대값은 없다고요. 반대로 위로 블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그치? 이 2차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의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없습니다.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가장 높은 값은 존재하죠. 꼭지점의 y좌표가 제일 높은 값이 나올 거예요. 얘를 보통 우리가 최대값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은 없다.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 반대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소값은 없다.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되게 강한데요. 여러분이 2차 함수 배울 때 이것도 배웠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평범한 2차 함수의 모양이죠. 이거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상수항 c는 묶지 않죠. 이렇게 고쳐 쓴 다음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의 절반, 즉 2a분의 b를 제곱한 값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이렇게 빼봤을 거예요. 그쵸? 요 셋을 묶었으면 뭐가 됐죠? 이게 우리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됐던 거 기억나죠? 곱하기 a고요. 나머지 분배하고 상수항 정리하면 뭔가 있긴 하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고쳤던 거 기억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죠. 꼭지점 x좌표 누구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y표는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의 위치를 여러분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요 단원에서는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원의 핵심은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여기야 라는 거예요. 대칭축을 알아야 꼭지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칭축을 좀 쉽게 빠르게 찾는 법이라고 하나 알아두면 될 겁니다. 사실 이 모양이 낯선 것도 아닌 게 여러분은 이 모양과 비슷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냐면요. 근해 공식에서 근해 공식 이랬던 거 기억나죠?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숫자 이게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울 필요도 없겠죠. 근해 공식을 이미 외웠기 때문에 이 앞부분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바로 축의 위치다. 이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7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에 a 값은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6인 거 이해 가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3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3이야. 아래 블록인 것도 이해가죠? 그래서 아래를 블록한 2차 함수, 이 대칭축의 좌표가 바로 3이구나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서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단원의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이걸 구하고 나면은 이 이차함수 최소값은 언제 나와? x가 3일 때 나오는 거죠. 최대값은 안 나오겠지만. 이해 갔나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차함수를 100% 다 써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여기라고 하면 되겠지만 가끔은 x좌표에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1부터 7까지 쓰겠다 이렇게 말이죠. x좌표 기준으로 1부터 7까지만 쓸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좌표 1은 3보다 왼쪽 두 칸 멀리 있는 곳에 있을 거고요. x좌표 7은 3보다 오른쪽. 그렇죠? 네 칸 멀리 있는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 이차함수를 얼마만큼만 쓰겠다? 100%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범위에 해당하는 즉 요만큼의 이차함수 부분만 쓰겠다는 뜻이에요. 턱수염 난 부분. 이해 가요? 그렇다면은 이만큼만 쓴다면 가장 높은 좌표와 가장 낮은 좌표가 둘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가장 높은 y좌표가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보통 맥시멈이라고 해서 대문자 m을 쓰고요. 이 이차함수가 좌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 여기를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소값, 보통 미니멈이라서 소문자 m을 씁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둘 다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지가 요 단원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차함수에 범위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범위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대값, 최소값 찾기를 할 거예요. 최대값은 이 그래프 그렸을 때 가장 높은 지점, y좌표가 얼마냐? 가장 낮은 지점, y표는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프를 100%다 쓸 때는 지금처럼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있어요. 또는 반대로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만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x의 범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이차함수를 재빠리 축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모습을 그린 뒤 가장 높은 곳은 여기네, 가장 낮은 곳은 여기네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 단원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 볼록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축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변수가 두 개인 경우라든지 조건식 주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특강 부분 거기까지 하고 나서 진도, 특강 진도를 마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어 보겠어요. 148페이지에 있는 필수의 7번. 자, 여기 보시면은 제한된 범위라고 해서 x의 범위를 주는 타입입니다. 일단 이차함수는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상과정 배울 때는 좌표 평면에 저걸 정확하게 표현했을 건데 거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차함수를 보고서 이거 아래 블록이잖아. 그리고 대칭축이 있을 텐데 축이 어디일까? 축 어디겠니? 축이 얼마예요? x좌표? 2죠. 그렇죠? 를 찾아낸 뒤 1번을 보시면 x의 범위를 0부터 5까지 쓰겠다 이거예요. x범위 기준으로. x0은 어때요? 2보다 2칸 왼쪽에 있을 거고요. 5는요. 2보다 3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대칭 모양으로만 쓰겠다 이거예요. 나이키 모양. 이해가죠? 턱수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요만큼만 쓰겠다고 그래프 전체에서는. 전체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난 요만큼만 필요해.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은 여기네. x가 얼마일 때? 5일 때죠. 그래서 x가 5일 때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얼마? x 5 대입하면 5의 제곱 25, 5, 4, 20 더하기 6이네. 끝이 11 나오겠네요. 이해 가요? 쉽게 말하면 저 끝점의 좌표가 5,11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죠? 반대로 x가 얼마일 때 최소일까? 지금 가장 낮은 곳은 바로 여기잖아요. 턱.
턱주가리. 그쵸? x가 얼마일 때? 2일 때예요. 이때 최소값 나오죠. 얼마?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 4, 2, 8 더하기 6이네. 그럼 얼마야? 2 나오나요? 이게 그럼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요만큼만 잘라놓고 나니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은 다 한 것 같아. 이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이해 갔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2번은 범위가 또 좀 바뀌었어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는 아래 블록이고 대칭축이 얼마라고요? 2짜리잖아요. 그쵸? 그럼 x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어때요? 둘 다 왼쪽에 있죠. 그쵸? 마이너스 1은 한참 왼쪽에 있을 거고요. 플러스 1은 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긴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보다 왼쪽, 어쨌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이번에는요, 면도를 어떻게 했는지 왼쪽 뺨에만 이렇게 턱수염이 있는 거죠. 그쵸? 난 요만큼만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이해 가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가 최대값. 따라서 x에 얼마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 나오는 자리입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1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11 나오겠네. 그쵸? 이거 높이가 똑같구나 쟤랑. 그럼 x에다 이제 플러스 1을 대입할 때가 가장 낮은 곳이겠네. 그쵸? 가장 낮은 곳 최소값의 위치는 x에 1을 대입한 값. 함수에 1을 대입하면은 1 빼기 4 더하기 6 나오니까 3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쉽죠? 쉽다, 쉽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놓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또 어려워지죠. 그렇죠? 참 나는 웃긴 게 나는 분명히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거의 비슷한 속도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좀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렇지? 쉬운 문제는 그냥 따닥따닥 푸는데 거의 비슷한 속도로 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오면은 이해 못할 건 없을 거야. 8번도 보면 어때요? 제한된 범위. 나는 이 그래프 다 필요는 없어. 난 좀만 있어도 돼. 나 x좌표 기준으로 1부터 3까지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 이차함수는 보다시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래요. 근데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 자리가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는지 구해보시오라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는 누가 봐도 최고차함계수가 음수, 위로 볼록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 2차함계수 숫자 나와 있죠. 1차함계수 숫자 나와 있죠. 그거 두 개를 보는 순간 이거 대칭축은 어디겠구나가 딱딱딱 한 번에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상수항이 얼마건 간에 관계없어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을 결정하는 건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나와 있으면 바로 축은 얼마야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축이 얼마예요? 2차 함수는 대칭축 자리가 얼마입니까? 1,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천천히 하세요.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쓴다는 얘기일까? 지금 보다시피 1부터 3까지만 쓴대요. 1은 여기고 3은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그치? 뭐 적당히 이 정도로 쓰나 봐요. 얘는 이제 머리를 반삭했잖아. 반삭. 그치? 이쪽은 싹 밀고.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난 거예요. 지금. 소갈머리가 요만큼만 났어요. 이해 가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언제 최대냐면 이 정수리. 그쵸? 이 정수리 부분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게 4라고 나온 거죠. 바꿔 말하면 x좌표가 얼마일 때, x좌표가 1일 때 이 y좌표가 최대값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y에다 x에 1을 대입하면요. y좌표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k란 말이에요. 그게 최대값인 는 4란 말이죠. 이렇게. 요거 풀면은 k값이 일단 2인 건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최소값은 어디예요? 요 머리 끝자락이네, 그치? 머리털 난 마지막 곳. 이 사람 불쌍하네요. 그러게요. 최소값 여기에요, 그쵸? 이건 무슨 뜻이에요? x에다 얼마 대입하라? 3 대입하라는 뜻이죠. 이때 최소값이 나와요. 얼마?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18, 3 대입하면 3, 4, 12. 거기에 k를 더하라. k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이해 가죠? 이제 앞으로는 2차 함수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이제 간략한 그래프.
어디로 볼록할 것이며 대칭축은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한 다음 그 그래프에 요만큼만 쓰겠어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예요. 대칭축이 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제 감당이 되겠죠? 누가 더 멀고 누가 더 가까운지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면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얼마만큼 밀고 얼마만큼 남겼는지를 잘 찾아서 가장 털이 높이 나 있는 부분이 최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로만 풀면은 별거 아니겠다 싶죠? 여기까지가 중상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게 이제 고1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9번 문제. y는 x제곱 빼기 2x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빼기 2x 빼기 5. 요 식의 최소값 찾기입니다. 자, 이거 몇 차 함수죠? 그쵸? 4차 함수예요. 그쵸? 전개하면 뭐 전개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보고 제곱에 제곱이면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안 그려봤잖아. 그치? 참고로 4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세 개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니죠. 엄청 다르죠. 왜 다른 줄 알아요? 요거 요즘 한창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얘는 평평한 곳이 세 군데예요. 그래프가. 얘는 평평한 곳이 두 군데고요. 얘는 평평한 곳이 한 군데라서 그게 달라요. 이걸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는 유튜브에 있어요. 영상 몇 개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모르니까. 미분 모르니까. 애들한테는 이걸 어금니, 송곳니, 앞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걸 그릴 줄 알면은 이걸로 풀어도 되죠. 최소값이 뭐겠어요? 이 가장 낮은 곳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그거 찾으라는 거라서 뭐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거 하려면은 수학 2 여러분은 그 미적분 1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수행해야만 이걸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에바 아닌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를 배우는 문제입니다.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왠지 치환스럽죠? 왜냐면 같은 부분이 두 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x제곱 빼기 2x가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x제곱 빼기 x를 치환해야지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얘를 t라고 치환할 건데 t를 오른쪽에 안 쓰고 왼쪽에 쓸게요. 자,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오른쪽에 쓰는 게 맞아요. 알겠죠? 다시. 원래는 치환할 때 요 문자를 t라고 쓸 거여서 오른쪽에 쓰잖아. 그치? 써줄까? 일단 써주고 할까? 이렇게? 이걸 원래 보통 이렇게 t라고 놓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뜻이. 이해 가죠? 자, 이렇게 치환을 해요. 그러면은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되죠? y는 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게 겹치는 부분을 t라고 놓은 거니까, 그치? 요게 t니까, 그치?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5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다시. 원래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안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럼 못 풀어? 그게 아니야. 지금처럼 적당한 문자 부분을 t라고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것은, 좀 정확하게, 주어진 것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돼요. 이해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두 번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두 번. 자, 간단한 거 하나 다시 얘기할게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t는 s제곱은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거는 그릴 수 있는데 이건 못 그려요.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얘랑 식이 똑같은데요? 얘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똑같지 않아요? 그 똑같은 게 뭐야? 둘이 정말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둘은요. 축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는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에요. 이해 가요? 얘는요. 가로축은 s축, 세로축은 t축인 겁니다. 이해 가요? 그래프는 똑같지만 축의 이름이 다르다고요.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y는 fx 꼴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동안. 그쵸? 함수를 고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함수를 간단히 쓸 때 맨날 쌤들이 y는 fx 썼던 거 기억나죠? 잘 들어. 보통 이렇게 써요. 좀 어려운 말로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그럼 빼고 요게 바로 가로축이고요. 여기에 있는 게 세로축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t를 오른쪽에 안 쓰고 왼쪽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요. 뭐를? 이 그래프 그리면 세로축이 t축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t를 왼쪽에 썼다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면 y는 뭡니다. 이것도 t는 뭡니다. 보통 그렇게 정리한단 말이야. 식을. 이해가지? 그래서 y는 뭡니다. t는 뭡니다. 그게 세로축이라고요. 오른쪽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문자가 가로축이고. 그래서 얘는 어떤 이차함수인지 알아? 이거 아래 볼록한 이차함수 이게 가요? 얘는 대칭축이 얼마게? 이차함수 대칭축. 그래서 대칭축 구하기 되게 중요해요. 대칭축이 얼마죠? 1입니다. 이해 가요? 이 이차함수는 가로축의 이름이 뭐예요? x축이고요. 세로축의 이름이 뭐예요? t축인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이렇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와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도 이차함수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그려 그래프를? 얘도 똑같이 아래 볼록이죠? 그쵸? 얘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얘도 1인데요? 하지만 얘는 가로축이 무슨 축? t축이고요. 세로축이 무슨 축이죠? y축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일부러 그래서 파랑과 빨강으로 좀 구분해 준 겁니다. 이해 가요? 여기 문제에 보면은 x는 나 이만큼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는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 그래프 다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x는 다 쓸 거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전부 다 쓸 거라고요. 그럼 파란색 그래프는 어때요?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라서. 이것은 누구의 범위입니까? 바로 t의 범위입니다. 즉 높이의 범위는 요거 이상만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x에 1을 대입하면 t가 얼마죠? x에 1을 대입하면 t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므로 t라는 이 세로 높이의 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나온다. 즉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만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원래 문제에는 x의 범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x는 다 쓴다라는 뜻이에요. 100% 다 쓸 거야. 즉 이 그래프 x 좌우로는 다 쓸 거야. 이 그래프를 다 쓴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는 높이는 얘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보다 큰 값만 나오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만 나옵니다. 이해 가요? 이거 참고로 삼성고 마지막 문제도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써낼 줄 알아야겠죠. 수식으로. 그럼 보세요. 지금 나는 t의 범위를 추가로 구했으므로 두 번째 그래프로 넘어왔을 때 t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t는 마이너스 1 이상만 쓴다고. 1은 여기잖아. 마이너스는 어디 있죠? 얘보다 왼쪽에 있어요. 즉 나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는요. t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만. 즉 얘 오른쪽 이만큼만 쓰겠다 이거예요. 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왼쪽 뺨은 요만큼까지만 기르고 오른쪽은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렇죠? 이만큼을 쓰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 이 그래프는 가장 낮은 좌표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높은 좌표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최소값을 구하시오예요. 어디가 여기네. 누가 1일 때? t가 1일 때예요. 그렇죠? 따라서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와요. 뭐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이. 얼마죠? t에다 1을 대입합니다. 1 빼기 2 빼기 5.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y 좌표, 이 세로의 좌표는 마이너스 6 이상만 나오기 때문에 y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해 가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프 두 개를 차근히 그릴 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대칭축을 이용하고 그래프는 얼마만큼 쓰는지를 잘 찾되 여러분은 축에 조심해서 이건 무슨 축이 가로축이고 무슨 축이 세로축일까를 조심해서 이렇게 그래프 두 번을 그려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꽤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밑에 거 다 포함해서 풀어보셔야겠죠.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겁니다.
뭐요? x의 범위를 줬군요. 나는 이번에는 0부터 3까지만 쓰겠어 라고 x 좌표의 범위를 줬어요. 하지만 주어진 함수는 여전히 4차 함수입니다. 그쵸? 보이죠? 여러분 답안지랑 내가 푸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에는 그래프를 하나밖에 안 그리죠. 나는 그래프를 보다시피 2개씩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4차 함수를 못 그리니까 아까처럼 2차 함수 2번 나눠서 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치환할 것 같아? 누가 봐도 이게 똑같잖아. 그치? 참고로 똑같지 않으면 여기에 맞춥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조금만. 이 얘기는 약간 그 곁다리 얘기긴 한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요? 그럼 문자가 똑같진 않잖아요. 여기는 이거 더하기 3이고 더하기 3 없잖아. 그럼 보통 얘를 치환해도 돼요. t를 얘라고 치환하면은 그럼 뒤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t 빼기 3이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도 적당히 한쪽을 치환하고 한쪽을 변형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것도 t에 대한 2차 함수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어쨌든 문자열 부분만 같으면 돼요. 숫자는 달라도 뭐 적당히 변형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똑같다고. 똑같은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t라고 치환할 건데 내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t를 뒤에다 안 쓰고 앞에다 썼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야 얘는 아래 볼록한 2차 함수 대칭축이 얼마야? 1이지. 그래 안 그래? 이거 가로축의 이름은 누구야? 무슨 축? x축이지. 세로축의 이름은 누구야? t축이지. 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 그러면 요 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원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상 속으로 원래 머릿속에 그려놓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아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t축이에요. 이런 의미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은 거지 요 둘이 이렇게 만나는 곳에 원점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로축 세로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제발. 원점이 여기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이해 갔냐고. 파란색 부분을 치환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고요.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준함수는 뭐가 되죠? y는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되는 거 이해가죠? 이 빨간색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이건 마찬가지 2차 함수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이네. 대칭축은 어딘데 여기서는? 얼마니?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구한단 말이야. 그치? 축이 얼마입니까? 2. 가로축의 이름은 무슨 축? t. 세로축의 이름은 무슨 축? y죠. 이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복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성적표는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1등. 머리 나빠 꼴등 그게 아니에요. 머리 좋으니까 100점, 머리 나쁘면 50점 이게 아니라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은 네가 이만큼 성실하구나 예요. 성실도야 쉽게 말해서. 반에서 1등 한다는 얘기는 얘가 반에서 1등으로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다. 무슨 말이 이해가?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랑 관계가 없어. 니들 이제 금요일날 보는 테스트 점수 보면은 이제 아는 거지. 얘가 얼만큼 그동안 특강을 열심히 들었는지, 대충 들었는지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머리 나쁜 거랑 관계없다고. 아, 얘 정말 잘 들었구나. 되게 꼼꼼히 잘 들었나 봐. 얘 그냥 대충 들었구나. 돈 날렸구나. 돈과 시간을 골고루 날렸구나.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걸 평가하는 거야. 이거 이해 안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딨어. 니도 이 참수 못 그려?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정도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은 진짜 5등급, 6등급도 이해는 한다니까요. 애한테 실제로 너 이해 갔어? 하면 이해 간대. 근데 10분 있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쵸? 그 차이 아니겠어? 일주일 있다 물어봐도 기억하는 학생과 1시간 있다 물어보면 다 까먹은 학생의 차이. 복습의 차이입니다. 복습의 차이. 복습이 제일 중요해. 공부에서
선행은 솔직히 말하면 0.01% 정도 도움 될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 예습은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안 중요하고요. 복습이 중요한 거야. 모든 성적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얘가 얼마큼 많이 반복했냐에서 나오는 거지. 미리 배웠으니까 니들 이거 미리 배웠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잘 볼 것 같아? 전혀입니다. 그쵸? 전혀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듣는 거는. 그래서 실제 가서 그걸 얼마만큼 많이 복습했냐가 실제 성적 그리고 그게 성실도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성실했는지를. 이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치? 어렵지 않죠? 그럼 보세요. 아까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뭐 했다고요? 이거 다 썼다고요. 다시 X좌표, 좌우를 다 썼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X좌표의 범위가 있어. 얼마만큼만 쓰겠다는 거야. 이 파란색 턱주가리를. 0부터 3까지만 쓰겠대. X좌표, 좌우 기준으로 0은 어디 있겠어? 1보다 왼쪽이겠죠. 3은 어디 있겠어? 1보다 오른쪽이. 좀 더 멀리 있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요거는 한 칸 차이고 요건 두 칸 차이니까. 그치? 좀 더 멀리 있는 거 이해가 가죠. 따라서 얘는 얼마만큼을 남기고 싹 다 미는 거죠? 면도기 사고 싶다. 이만큼이에요. 그치? 이만큼 남기고 싹 다 민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은 여기고, 그치? 가장 낮은 부분은 턱주가리 여기겠네. 그치? 얘네 둘 구할 수 있겠지. 왜? x가 1일 때가 최소, x가 3일 때가 최대니까. 그치? 그러면 x에 1을 넣으면 최소 얼마 나오죠? 이게 m이라고 쓰지 말자. t라고 쓸게요. t의 최대, 최의 최소. t 스몰 나오죠. t 미니멈 나오죠. t가 얼마 나와? x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2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할 때? 3을 대입할 때가 t가 맥시멈 나오는 곳이에요. 그쵸?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3의 제곱 9,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6 나오겠다.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 좌표가 2고 여기 좌표가 6이라는 얘기는 요 수염은 2부터 6까지만 자라는 거 아니야? 즉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라고요. 이해 가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군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그래프로 넘어와서 자, 이가 어디 있어? t좌표라고. t축. t좌표 2는 여기잖아요. 그쵸? 6은 어디야? 이쪽 오른쪽 뺨딱이겠네.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을 남기고 절반을 민 거야, 지금. 그치? 이만큼 밀었다고. 이만큼만 남았다고. 그치? 이해 가지? 가장 높은 곳은 여기겠네. 가장 낮은 곳은 여기고. 그치? 그러면 t에다가 2를 대입할 때 y는 최소가 나온다고요. 이해 가요? t에다가 2를 대입할 때 이 높이는 최소가 나온다고요. 얼마인데요? 2를 대입한 2의 제곱 4, 2, 4, 8 더하기 4니까 0 나오겠네? 0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t에다가 얼마 대입할 때? 6을 대입할 때 y는 최대가 나와요. 6을 대입하면 얼마야? 6의 제곱 36 빼기 4, 6에 24 더하기 4니까 16인가요? 그래서 위아래, 요 수염의 위아래의 범위는 최소 0부터 최대 16까지. 즉 y는 0부터 16까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y에 뭐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면 최대 16, 최소 0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분명히 이해는 갈 거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정말 똥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는 하더라고 진짜. 진짜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 그게 누구 탓이요? 내 탓인가 그게? 내가 얘기했죠. 나의 1단계 목표는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데 있고요. 2단계 목표가 여러분을 기억시키는 데 있겠죠. 내가 기억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좀 쓰라라고 계속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좀 쓰세요 하는 게 기억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 그걸 강제로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숙제를 안 해오면 집에 안 보낸다거나, 그치? 테스트를 봐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안 나오면 집에 안 보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학원이죠. 중간고사 때가 되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까지 시험을 다 봐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집에 안 보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도 새벽 3시에 집에 갔습니다. 유명한 학원이야. 지금 평택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3시에 차량 없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와야 돼요. 새벽 3시에. 시험을 쳐서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렇죠. 그 학원생들 성적 다 올라갑니다. 이것들이 집에 가고 싶으니까 공부하잖아. 그치?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보내주겠지? 아니요. 안 보낸다니까요, 집에.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해야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새벽 3시에 엄마가 데리러 오면 엄마가 집에 가면서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했을 것 같아요? 너 공부할 거야! 하겠지. 그치? 너 엄마 힘들게 만들 거야! 그러겠지.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애들이. 그래서 학교 쌤들도 자기 자식을 그 학원에 보낸대요. 네? 그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 집에 안 보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애들이. 여러분도 광복절날 집에 가기 싫은가요? 테스트 쳐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테스트 점수 100점 나올 때까지 집에 안 보내기? 그럼 하겠지, 공부를. 그치? 안 하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기억시키게 만드는 법이죠.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진 않아, 나도. 나는 이해와 기억하려고 도움을 주는 것까지 하고 싶지, 그걸 강제까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그걸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집에 안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하세요, 잘. 10번 문제입니다. 여기 이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식도 파랗게 쓸게요. 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요 내부에 직사각형 하나를 이제 내접시킬 거예요. 직사각형이 꼭지점 두 개는 이차 함수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요 점에서부터 x축에 이제 수서의 발 내렸을 때 곳에 있어서 한 변이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이 직사각형 둘레가 최대가 되는가? 빨간색 직사각형의 둘레잖아, 이 멍청아. 둘레의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라서 저 점의 좌표가 고정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어디라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직 모르는 상태, 미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를 미지수로 둡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좌표 중에 여기 A라는 점이 있죠? 이 점의 X 좌표를 A라고 세팅하면 혹시 Y 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되는 거 혹시 이해 가나요? 다시 요 점이요 직사각형의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이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즉 되게 중요한 점이죠. 그렇죠? 두 개가 공유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A라는 좌표에 X 좌표를 일단 내가 A라고 세팅했는데 이 점이 뭐라고요? 이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차 함수 요 X 좌표가 A란 뜻이에요. 그럼 Y는 당연히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아니겠냐고. 이해 가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좌표를 세팅하면요. 길이가 나와요. 이해 가요? 이게 해석기하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해석기하학.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기하는 다 해석기하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는 논증기하가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는 해석기하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좌표 평면에서 도형이 나온다 이거죠. 좌표 평면에서 막 원도 그리고 타원도 그리고 이 타원을 살짝 회전도 시키고 회전시킨 타원의 Y축 왼쪽을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을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 하트. 그래서 하트를 그리는 방정식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도형 자체가 다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가장 기초를 배우는 건데 일단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좌표를 놓으면 길이가 나와. 이 좌표, 예를 들어서 X좌표가 A다. 그 얘기는
이 길이가 a란 뜻이에요. 이해 가요? y 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라고? 그러면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좌표값이 나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길이가 나와요. 그 다음 저 2차 함수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 얼마죠? 얼마? 5죠. 그쵸? 여기가 5란 얘기는 이 길이가 또 5란 얘기죠. 자, 그러면 벌써 나왔어요. 이 직사각형 대칭축 기준으로 직사각형도 대칭 아니겠어? 그러면 요 가로의 절반 길이가 나오네. 그치? 절반 길이 얼마? 5 빼기 a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0 빼기 2a가 됩니다. 이해 갑니까? 5 빼기 a의 2배. 이해 갑니까? 세로의 길이는 저 그림에 이미 그려놨죠? 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네요. 그러면은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죠?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즉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0 되겠다. 그쵸?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2배 하면 돼요. 이해 가요? 이게 둘레의 길이겠네요. 가로 세로 더하기 곱하기 2. 그럼 둘레의 길이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20이라고 하는 무엇? a에 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보다시피 음수이므로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등장할 거예요. 그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얼마고요? 얼마죠? 4죠. 이해 가요? 그렇게 생겨먹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로축은 A축이고 세로축이 둘레축인. 이해가? 왜냐면 둘레가 저변에 있으니까 보다시피 가로축은 A축이고 세로축은 둘레축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위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4. 참고로 A의 범위도 있어요. 숨겨진 범위인데 A가요. 요 대칭축을 넘어가 버리면 직사각형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축 전까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A, 즉 X좌표의 범위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0보다는 크고. 그래서 원래 숨겨진 범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숨겨진 범위가 이렇게 있긴 해요. 0부터 5까지. 등호도 안 돼요. 참고로. 등호가 돼버리면 직사각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0부터 5까지 쓸 건데 0도 안 쓰고 5도 안 쓰니까 0, 여기도 비우고 5, 여기도 비우고 요 끝은 머리가 나지 않아요. 이해가요? 요 사이만 쓰겠어? 요 사이만 머리카락이 난 거야. 어쨌든 정수리를 품고 있으니까 어때요? 최대값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얘는 최소값이 없다예요. 최대값이 나와요. 정수리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A 값이 4일 때 이 둘레는 최대값을 갚습니다. 얼마? 여기 4 대입해봐. 16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32인가? 4 곱하기 16, 64 더하기 20이네. 그럼 32 더하기 20이면 50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 가셔?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필수 문제만 일단은 해서 중간고사 범위,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거고, 아니 뭐 사실 뭐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이해만 해도 다행인 거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억을 못 한다니까 애들이. 나는 그래서 기억을 못 할 거면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대신에 체력을 키워라. 대신에 체력.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그 체력 말이죠. 거기에 하는 게 더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기억하면 물론 좋죠. 근데 기억 못 하더라고 애들이. 자, 마지막 파트인 특강 파트에 있는 거 있죠? 2개.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 밑에 있는 확인 체크 풀 시간 주면서 나는 숙제 검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교시에는 원습 문제나 확인 체크 피드백을 좀 할게요. 마지막 151페이지에 있는 특강 내용은 이제 문자가 2개일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x랑 y가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y제곱 빼기 12y 더하기 16에
최소값을 구하시라 문제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얘의 그래프는 좀 에바죠. 얘의 그래프는 대학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못 그려요, 그래프를. 이거 그래프는 참고로 입체가 나오거든요. 입체가.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래프 못 그리고 어떻게 푸냐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만 나온다. 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허수 같은 경우는 순허수 같은 경우 특히나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왔었어요. 기억나? 근데 실수는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0은 제곱하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 이상이다라고 하는 요성질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x, y가 이제 따로따로 x 따로, y 따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는 다시 할게요. 주어진 수식은 등호가 없어요. 그쵸?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더라도 고친 수식은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이거 여기서 등호는 사실 등호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게 좌우 호환이 가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x제곱 빼기 4x는 완전 제곱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상수항 4가 필요하죠. 그래서 4를 더하기 하면은 없던 4가 나왔으니까 4를 다시 빼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처음식을 유지시킬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더하기 4하고 빼기 4 하면 똑같으니까 변동이 없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y는 2차 함수가 2네. 아 이거 불편하네. 2로 묶으면 y제곱 빼기 6y 되는 건 이해 가요? 자, 요거는 괄호 안에 상수항 얼마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죠. 하면은 9죠. 마찬가지인 게 9를 그냥 덧셈하면 처음 한 거 바뀌기 때문에 9를 다시 이렇게 뺄셈도 같이 할 거예요. 이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처음 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어때요? 처음식과 완전 똑같은 식이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만큼 부분을 보다시피 완전 제곱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 가죠? 그럼 남는 건 빼기 4가 남겠네. 그쵸? 마찬가지 얘도요.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인 거 보이죠? y 빼기 3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빼기 9가 있고 괄호가 있고 곱하기가 2가 있어요. 얘는 개수가 2다 보니까. 그리고 16인 거죠.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는 것도 이해가죠? 따라서 준식을 다시 한번 고쳐주면요. 얘는 x 빼기 2의 제곱이고 요게 분배하면 2배의 y 빼기 3의 제곱일 거고 남아있는 상수들 자 모아볼까 한번 이렇게 하나씩 싹 모아봐. 마이너스 4와 이렇게 분배한 마이너스 18과 끝에 있는 더하기 16까지 요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남는 거죠. 완전 제곱 만들고 남은 상수들 그쵸? 다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16 빼기 뭐야 얼마야? 마이너스 6인가요? 이해 갔어요? 준식을 그래서 처음식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제곱이잖아요. 0 이상이네요. 제곱에 2배를 해도 0 이상. 그럼 0 이상인 거 2개에다가 6을 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값은 마이너스 6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6 이상의 값만 가져요. 가장 작은 값이 얼마겠냐고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가 2개짜리일 때. 참고로 이거는 잘 보면은 이제 그것도 센스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x, y 항이 없습니다. 이거 좀 디테일한 거 들어가면 힘든데. x, y 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x, y 항이 있으면 또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고등과정을 넘어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필요하면은 막 편미분도 하고 이래가지고, 요건 좀 해봐야. 그래서 x와 y 항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각각 제곱이 가능해서 따로따로 완전 제곱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식과 그 항등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처음식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덧셈한 만큼 뺄셈하기라는 기술을 쓰는 거. 이거 이미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면 값을 유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끝으로 두 번째 조건. x 빼기 y 값은 3입니다를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2y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뭐 변수가 두 개잖아요. 니들 변수란 말과 미지수란 말은 구별할 수 있겠지? 이건 함수야. x에 y에 내 맘대로 막 숫자를 막 변해서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변수입니다. 방정식과 같은 모르는 수, 미지수가 아니라. 그쵸? 이건 변수예요. 자, 이 변수에다가 지금 변수 두 개짜리인 거 보이죠? 이거는 특정 조건이 없어서 완전 제곱을 두 개 만들었다면 이건 특정 조건이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이런 거 아닌가?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요, 이거.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어떤 사람은 x는 y 더하기 3이야 볼 수도 있어요. 뭐 또는 어떤 사람은 y는 x 빼기야 3이야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요렇게 본 사람은 x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 이 식은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것이고, 그치? 요 식을 y 자리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 식은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해 가요? 만약에 요 두 번째 방법을 씁시다. y에다가 x 빼기 3을 넣는 방법. 그럼 준식은 x제곱에 y, 2배의 y인데 y가 x 빼기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래버리면 x, y 두 문자를 같이 동시에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한 문자만 갖고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가죠?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얘랑 똑같은 식이 돼요.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이차 함수 아래 볼록이고 대칭축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언제 최소값을 갖겠냐고요. x가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일 때죠. 최소값은 얼마? 보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나요. 1 빼기 2 빼기 6이니까 얼마야? 마 7인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 변수가 두 개 있는 형태일 때는 여러분한테는 x, y 항 없는 것만 낼 거예요. 이거 내면은 골치 아파져요. 막 회전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따로따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잖아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 하나와 똑같이 변수는 두 개지만 이제 관계식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한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요. x를 대입하면은 이것도 전개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y를 대입하는 게 좀 더 편리하죠. 그래서 y를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앞서 배운 2차 함수 최소값 찾기에 불과해서 그냥 축 찾고 하면 됩니다. 이해 가죠?